끝나지 않는 부탁의 굴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조금은 무리하다는 걸 알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양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작은 선택이 반복되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관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흔들리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그 무너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삶, 당신은 무엇을 잃고 있는가? 대전에 사는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준 씨는 대학 시절부터 스터디 그룹에서 항상 솔선수범하는 리더였습니다. 자료 준비부터 발표까지 늘 완벽하게 해냈기에 동료들은 그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해서도 민준 씨의 이런 성격은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항상 가장 많은 역할을 자처했고 동료들의 급한 업무까지 기꺼이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 덕분에 살았어요. 역시 민준 씨뿐이야. 같은 칭찬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칭찬은 줄고 민준 씨에게 업무가 몰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일이 생기면 민준 씨부터 찾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휴가를 위해 민준 씨에게 일을 떠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주말에도 울리는 업무 전화,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동료들의 도움 요청에 민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언제부턴가 스스로의 삶이 아닌 타인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다 자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결국 관계 속에서 소모되어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까요? 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릴까요? 그리고 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삶을 대신 살아가게 된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 두려움. 이번에는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고 두 번째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입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상대는 고마워하며 칭찬합니다. 정말 고마워. 너밖에 없다. 이 말 한마디가 순간적인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고 관계가 돈독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다음 부탁을 또 들어주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이른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혹시라도 거절했다가 상대가 서운해할까 걱정합니다. 관계가 어색해지고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거절을 참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인정욕구와 갈등 회피 두려움이 서로 맞물리면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지혜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혜 씨는 카페를 운영하며 동네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은 종종 지혜 씨, 오늘 교회 행사 있는데 잠깐 커피 봉사 좀 해줄 수 있어? 우리 동아리 모임에 케이크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있을까? 같은 부탁을 해왔습니다. 지혜 씨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매번 웃으며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편의점처럼 변해갔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늘었고 단골 손님들은 커피값을 제때 주지 않거나 할인을 당연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쟁 카페에서 지혜 씨 카페의 메뉴 레시피를 물어봐도 그녀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 사람은 결국 내면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항상 도와주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나도 힘든데 왜 다들 나만 바라볼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서운함이 분노로, 분노가 자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분노를 상대에게 표현할 용기는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절 못하는 사람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경계를 허무는 순간 남들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여러분, 거절을 못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착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자존감 상실, 업무 과부하,
관계의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지키는 거절 훈련, 용기를 내는 5가지 방법. 거절을 잘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의 문장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할 문장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이 일은 제 능력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문장들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명확한 거절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거절은 짧고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거절하면서 변명이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럼 다른 시간에 해줄 수 있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설득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거절은 길어질수록 힘을 잃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상대의 표정과 태도에 휘둘리지 마세요.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는 잠시 당황하거나 서운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면 거절은 다시 무너집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부탁을 거절하려면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해? 이런 사소한 부탁에서 오늘은 좀 곤란하네요. 다음에 하자. 라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다섯 번째, 거절 뒤에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지키고 상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거절해야 할 부탁의 4가지 신호. 첫 번째 신호는 책임의 주체가 분명히 남인데 나에게 넘기는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인데 네가 한번 맡아줄래? 이런 부탁은 명확히 상대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경우 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점점 타인의 책임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말은 단순합니다. 그 일은 제가 아닌 원래 맡으신 분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보다 당연함을 말하는 사람의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수차례 도와준 뒤에도 넌 착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 이미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감사 대신 당연함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주 반복되는 부탁입니다.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라 했지만 이미 2번, 3번 반복되고 있다면 그 부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제 일정을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거절을 시도할 때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거절을 하면 넌 참 차갑다. 이럴 때 외면하냐? 라고 감정적인 죄책감을 유발하려 할 수 있습니다. 관계와 부탁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이 부탁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한 조각씩 내어주는 것이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를 지키는 용기, 건강한 삶의 시작. 작은 거절부터 조금씩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절하지 못해 지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